곧 여름입니다. 물놀이하기 좋은 계절이지요. 그 질병 때문에 물놀이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요. 물놀이는 즐겁지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폐에 물이 차서 죽음에 이르면 그 사람은 익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사는 수심, 물의 깊이와 연관성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물이 깊어질수록 폐가 물에 더 잠기기 쉬워지니 수심이 깊어질수록 익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물에 잠기지 않았어도 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 밖에서 익사하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마른 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들이마신 물의 일부가 폐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뒤늦게 폐에 자극을 일으켜 염증과 수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먹으면 그건 보통 식도로 가지만 갑작스럽게 먹게 되면 폐로 가는 겁니다. 폐에 물이 차서 다치고 죽고 하는 거죠. 소량의 물이 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른 익사는 물놀이를 하고 난 후 48시간 이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돌아오는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특히 아이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면 마른 익사를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마른 익사는 주로 아이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침이 계속 나온다. 숨이 가빠진다. 가슴에 통증이 온다. 기침을 수분간 계속한다. 입이나 코에 거품이 생긴다. 어지럽다. 잠을 못 잔다. 아이의 경우 표현이 서툴러서 자신의 증상을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잘 관찰합시다. 마른 익사가 의심되면 어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받읍시다. 마른 익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아는 것, 별게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안전수칙은 목숨을 지키는 힘을 갖고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애들과 물놀이 할 때는 애들을 잘 봐야 합니다. 물놀이를 하다가 서로 물 뿌리며 놀더라도 상대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 합니다. 수심과 무관하게 그저 물에 닿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찾은 사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24세의 건장한 수영도 잘하는 한 선원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졌는데 주변에 동료들이 있어서 바로 그를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구조에 걸린 시간은 길어야 2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사망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젊고 수영까지 잘했던 이 선원은 대체 왜 죽은 것일까요? 이 선원을 부검한 결과 그에게서 물을 마신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폐에 물이 차서 죽어야 익사인데 그는 익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중 쇼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섭씨 15도 이하의 찬물에 접촉한 경우 몸이 경직되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찬물에 닿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마 이 선원은 수중쇼크사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수중쇼크의 증상으로는 찬물에서 나온 뒤 혹은 찬물에 있는데 숨이 가빠지는 것, 심장박동이 너무 빠르거나 불규칙적인 것, 찬물 안에서의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찬물로 인해 수중쇼크가 발생한 사람에게는 마른 옷을 입히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음료와 초콜릿 같은 고열량의 음식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도 가봅시다. 수중쇼크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물에는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물의 온도와 물 주변의 온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가 따뜻하더라도 수온은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른 옷을 준비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준비합니다. 얕은 물 기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잠수하면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뇌는 숨이 참을 느끼지 못하고 의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야 호흡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적으니까 숨이 차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심과 상관없이 얕은 물에서 잠수해도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진 상태라면 얕은 물 기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심이 낮다고 해도 물 안에서 기절해버리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죽을 것입니다. 얕은 물 기절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 오래 참기 놀이를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합시다.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확보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놀이는 안 하는 것을 권합니다. 숨을 크게 들이쉰 채로 잠수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잠수하면 위험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지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숨을 참는 것입니다.
따라서 숨을 크게 들이쉰 채로 잠수하는 것은 얕은 물 기절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숨 쉬고 싶은 욕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숨을 못 참겠으면 숨을 쉴 수 있도록 물 밖으로 나오세요. 이상 익사에 대해 수중 쇼크와 얕은 물 기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에 잠겨 죽는 익사 외에도 물 밖에서 죽는 익사가 있다는 것을, 찬물에 닿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얕은 물에서 잠수한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안전한 물놀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